떠 있어. 봐봐. 뭔데? 자산이 수십억 원인 VIP들은 주식시장을 떠나 안전자산인 채권을 피신한대. 근데 채권을 그럼 발행을 하잖아. 그럼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채권을 발행을 해서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 그 상대가 있잖아. 못 갚으면? 내가? 채권 발행했는데 못 갚아. 부도지. 파산이야. 파산 신청하는 거야. 내가. 나 배째. 그러면은 이 배째하는 사람 거지. 돈은 못 갚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냥 끝. 그래도 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돈을 막 빌렸어. 은행 대출 받고 막 돈을 막 빌렸단 말이야. 아 근데 나 돈 못 갚겠어. 파산 신청할래. 파산 신청하면은 없어져.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은 있겠지. 뭐 이제 뭐 신용카드를 못 쓰고. 그건 개인은 그런데 만약에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가 돈을 빌려줘도 안 떼먹힐 것 같다. 그게 신용 등급이 높은 거야. 그래서 한전한테 돈 빌려줘서 돈 떼먹힐 일은 없겠다. 또는 이제 국채 같은 거 나라한테 대한민국이 보증을 해주는데 또는 미국이 보증을 해주는데 그런 채권을 당연히 엄청 높은 등급의 채권, 제일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채권이라고 해. 국가채가? 국채가. 국채? 국채, 지방채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인 채권이야. 그렇겠지. 그렇게 분류가 돼.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야. 뭐? 금리 상승기가 지속된다고 본다면 만기가 짧은 채권을 그렇지 않다면 만기가 긴 채권을 사는 게 유리하대. 그치. 그건 모르겠는데? 그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야.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면은 채권 금리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높아지잖아. 그럼 반대로 채권은 이제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이건 좀 어렵긴 해. 복잡하고 어려운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거든. 채권 가격이 뭐야? 채권을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차용증을 예를 들면 채권 가격은 이거야.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들어봐.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 좀 고민이긴 한데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해 볼게. 네가 채권을 발행을 했잖아. 그 내가 네 채권을 샀어. 그 차용증을 샀잖아 내가. 차용증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6%의 금리로 내가 니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지.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져. 금리가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금리들이 은행 금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6%는 어떻겠어? 엄청난 거지. 메리트가 있는 그치. 차용증이잖아. 그럼 이 차용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팔 수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팔 수가 있다고. 내가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채권을 내가 팔아. 근데 이 팔 때 이 가격을 만약에 내가 니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야. 그 차용증 연 6%로 해서 내가 이제 1년 뒤에 니한테 106만 원을 받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차용증은 얼마짜리 차용증이겠어? 106만 원짜리. 106만 원짜리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어. 원래 은행 이자가 6%였다고 치자. 근데 이제 3%가 됐어. 그러면은 은행에 넣으면은 원래 106만 원 줬는데 3만 원을 주겠지. 그럼 103만 원에서 이 3만 원의 갭이 생기잖아. 그만큼 채권 가격을 이 차용증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겠지.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은 뭐냐면 이 차용증의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차용증의 가격이 비교하면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왜냐면 내가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채권 반대라고 생각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반대 내가 니한테 6% 빌렸어. 근데 아까 전에는 시중의 금리가 6%에서 3%로 떨어졌다고 했잖아. 근데 다시 6%에서 9%로 올랐어. 그럼 이 차용증은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진 거지.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는데 이 가격은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 원리야. 그래서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이 차용증 이 종이를 내가 딴 사람한테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게 채권 가격이야. 그래서 금리 상승이 되면은 앞으로 계속 금리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 그치.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단기간에 하는 걸 해야겠는 거야? 아니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채권을 니 사고 싶겠어? 아니. 계속 올라가는데 안 사잖아. 그럼 안 사니까 채권 가격도 당연히 떨어져. 수요가 주니까.
그 수요 공급으로 설명하면 그래. 근데 이제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채권 같은 게 뭐 아까 말한 뭐 PF 대출 이런 거는 그냥 대출이고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기간이 긴 게 많아. 국채 같은 경우도 10년물, 2년물, 뭐 30년 이런 채권도 많거든.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결국은 떨어질 거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왔고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채권을 투자하려고 하겠지. 그 금리 상승기에 채권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졸려? 조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맞추기는 쉽진 않지. 근데 채권을 투자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채권 투자 목적이야. 진짜 돈 빌리는 거. 그러니까 돈 빌리는 걸로 내가 설명을 한 거지. 채권은 투자로 많이 해. 주식 이런 것처럼? 주식, 채권 이런 것처럼. 근데 채권은 좀 안전적에 속하지. 왜냐면 채권의 기한이 예를 들면은 10년짜리 채권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채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10년 뒤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중간에 계속 움직이겠지. 이 금리에 따라서. 근데 이게 움직이든 간에 이 만기만 지나면은 나는 원금 플러스 이자는 받아.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지. 그러네. 알겠어. 그런 거야.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 돼. 그러니까 중간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가격이 왔다 갔다 금리에 따라서. 채권 금리에 따라서. 채권 금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자산이 수십억인 VIP들은 주식시장을 떠나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피신.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피신한다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좀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없거든. 왜 없겠어?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전자산 채권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예금이나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은 옛날에 주식에 대한 리스크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만약에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예금 적금 리스크는 얼마일까? 예금 적금은 거의 없지 않나? 거의 없잖아. 제로에 수렴한단 말이야. 진짜 뭐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 그러면 주식은 100이고 이건 0이야. 리스크가. 그런데 금리가 낮을 때는 여기 돈을 넣어놓으면은 예적금에 넣어놓으면은 뭐 2%? 3%밖에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주식에 넣어놨을 때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리스크 100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계속 동일할 거 아니야. 주식을 통해서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이라는 거는 동일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전자산이 리스크 0인데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리턴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2% 3%였는데 지금 6% 7% 뭐 적금 9%짜리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은 어디 투자를 해야 되겠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채권도 예적금처럼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채권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있어. 뭐 회사채 순 발행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럼 회사들이 돈을 안 빌린다는 거지. 안 순 빌리는 발행액은 게 뭐지? 안 빌린다는 게 아니라 발행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되지? 채권이 안 팔린다고. 그 채권이 안 팔린다는 거는 돈을 못 빌린다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 한전이나 이런 데서 근데 심지어 내가 아까 말 안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런 한전이나 이런 데도 돈을 다 못 채웠어. 채권. 다 못 갚았다고? 아니 돈을 못 채웠다고. 그러니까 돈을 다 못 빌렸다고. 예를 들면 내가 한 뭐 5천억에 대한 채권을 발행합니다라고 했어. 근데 그만큼 돈이 안 모인 거지. 안 빌려려고 하는 거구나. 돈이 없는 거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마른 거야. 그래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에는 돈이 말라. 그래서 네가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뭐라 했어? 전부 다 돈이 예적금으로 간단 말이야. 은행으로 들어가. 은행을 들어가서 차라리 예금 금리나 이자 받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 근데 금리가 낮으면은 왜 유동성이 풍부해져? 서로 빌리고 빌려주고 하니까? 아니 일단 첫 번째 예적금을 안 할 거고. 왜냐면 막혀봐야 2%밖에 안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출해도 이자가 낮으니까 대출을 계속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대출이 용이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냐 없어지냐 이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야.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풍부해지면서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어. 은행 넣어놔봐야 2%밖에 안 되는데 그 빨리 어디 투자할 데 없나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이건 알겠어. 이거 그럼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까지는 알겠거든. 발행액보다 왜? 얘기해봐.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더 많다고. 그러면 이게 이 말이지. 발행을 안 하고 발행하는 것보다 갚는 게 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고 봐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탓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지 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뭐라고? 알겠어?